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합지수가 2500선을 장중에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도 오늘 새벽에는 조금 하락폭이 나왔지만 최근 계속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돌파를 좀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향후 3, 4분기 이어서 3, 4분기 실적이 이어서 4,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치 분들이 나오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개별 종목군이나 그 섹터별의 어떤 영향 부분들, 컨센서스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런 추세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1차적으로 22 통화정책 회의가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자, 어제 시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S&P라든지 나스닥이 한 0.6% 정도 하락 부분 나왔고, 다우지수는 0.2% 정도, S&P는 0.4%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이 조금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죠. 스페인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유로화 약세, 아무래도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망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사 반등 부분들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가는 52달러는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견고한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미국 다우지수랑 S&P 하락 부분들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것은 GE입니다. GE가 그 실적 발표 이후에 6%가 하락이 나왔어요. 6%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 아무래도 GE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 자체가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상당히 좀 무거운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쪽에 포커스였다면, 이제는 전기전자 쪽 소프트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 부분들을 하회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투자 의견도 하향되고, 그래서 변신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구 이거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그 여타 기술주들에게도 영향 부분을 좀 주면서 그거죠.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제 개편안 진행이 좀 예산안 통과가 보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하고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우지수도 저렇게 이제 한번 극점 부분들을 찍으면 이제 옆으로 약간 횡보를 하면서 10월 달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연말까지 잡아서 2달 정도 내에 2가지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끝나면 실적 발표 시점에 여기서 추가 상승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 추가 상승 부분들은 예산안 통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실적 기대감 부분들로 1차적인 반영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됐다는 걸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라인 나스닥 부분도 조금 무리할 단계보다는 이제 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상치보다 최소 개별 종목군으로 20% 정도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콜, 그렇지 않으면 지수 자체를 보지 마시고 나스닥이라는 다우도 지수의 관점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 부분들 체크하는 관점, 개별 종목군에 따라서 개별 대응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1일 날 20조 원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반등 부분도 당연히 나오죠. 근데 발표가 되는 시점에 발표가 되고 하루 이틀 정도 오버슈팅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한 부분보다는 그 시점에서 차익 챙기는 관점 부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항상 극점 부분들 찍었을 때 더 무리하고 욕심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500선을 터치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들이 1차 차익 부분들을 챙겨놓고 종목군의 흐름 부분들을 집중을 하겠다 말씀드렸죠.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군을 보겠다고 말씀드린 거와 유사한 흐름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52달러 지금 넘어서지 못했었고, 달러와는 강세 부분들 진행되고, 일본이 그 총의원 선거를 아베가 압승을 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따라하죠. 야구를 들인 것도 그렇고,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 효과 부분들로 해서 일본을 좀 많이 따라하는데, 아베노믹스가 이번에 그 스캔들 때문에 거의 무너질 뻔 하다가 북한이 다시 살려줬어요. 막 그 안보 이슈 부분들을 부각시키면 전쟁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똘똘 뭉쳤죠.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총선거에 압승을 했고 내년에 이제 전쟁 가능한 그것까지 다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장 중에 섹터별 움직임 부분에서 이걸 볼 거예요. 가계 부채 종합대책 부분들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장 중에 이제 발표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좀 줄이는 거예요. 일단은 내년 1월 달에 도입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규제 부분들이 도입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 다주택자들의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래 예상소득 부분들을 감안해서 젊은 층의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의 대출 한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건설업종의 움직임 부분들이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는지 시장에서 뭐 규제가 어떻게 보면 있고 규제죠. 규제법이 나왔는데 내일 시장의 예상치보다 별거 없고 더 이상 강력한 규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또 의외로 또 반대로 툭 치죠. 시장에서 뭐 실적의 컨센서스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효과 부분들이죠. 그래서 장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장세 자체가 섹터별 장세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거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부분들 확대가 되는데 젊은 층에 대한 대출 한도 부분이 일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특히 건설업종과 뭐 건자재 부분,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 이런 그 섹터는 여기에 영향 부분도 상당히 좀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들을 장중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이쪽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 주주하는 측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대우건설의 지금 헐값 논란 부분들이 논란이 돼. 잘 팔아도 한 1조 원대 손실 나올 것 같아요. 주당 7,000원 정도 매가 가면 1조 3천억, 8,000원 매가 가면 1조 600억 손실 좀 진행이 될 거.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중국 시장을 본격 진출합니다. 여기는 그 화장품에서 사드 영향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크게 받지 않아서 지금 백화점 쪽에 진출 속도 부분들을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굴착기 판매 부분들은 여러 번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부분들이 거의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성장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4일이죠. 이제 오늘 내일 중국의 당대회 통해서 상무위원이라든지 그 시진핑의 또 호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부 인사를 통해서 향후의 정책적인 방향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그 이슈 분석 부분에서 환경 쪽이라든지 인프라 쪽에 어떤 가능성 부분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인프라는 기본 베이스로 깔릴 가능성 자체가 큰답니다. 그래서 이 두산인프라코하고 현대건설기계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배 이상 급성장 부분들 진행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 어떤 내용들이 좀 체크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쪽에서 볼 때 중국은 그 정치위원들의 성향 첫 번째, 두 번째 유럽 쪽은 22 통화정책회의하고 뭐 스페인 카탈루나 이런 내용들 그 뭐 세 번째로 하나 더 든다고 하면 이건 뭐 시간을 좀 두고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죠. 워낙 이슈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글로벌 전체적인 매크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분들 발표가 예정이 되고 LG 생활건강이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티슈준이라는 회사가 공모청약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쪽 제약 관련된 부분에서 신라젠이 신고가 부분들 계속 돌파 부분 나왔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작은 혈액 검사로 인해서 치매가 어느 정도 진전될지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치매 관련된 부분하고 어제 드디어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중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선임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발표가 나왔죠.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어요. 정책 관련된 부분들, 벤처 창업 부분들을 이번 정권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더 밀어줘야 된다고 봐요. 더 강력하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저는 정치라든 이름 잘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은 이 기회 플랫폼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거의 뭡니까? 한 세대가 종속이 좀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정책적인,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한 1조를 써가지고 1조를 써서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업 방향 부분들을 바꿨을 때 거기서 이제 최소한 한두 개라도 큰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제 선임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여기 가속화 부분들이 좀 되겠죠. 지난달에 진행했던 4차 산업혁명 유엔이라든지, 어차피 지금 우리가 10월 달입니다. 10월, 11월, 12월 실적 발표 부분들이 이제 모두가 마무리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적이 아니라 모멘텀에 좀 더 많은 집중 부분들이 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모멘텀이냐 아니면 그 업종군의 모멘텀이냐에 따라서 그 종목군의 반등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 종합 이익 발표,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사업 장관의 선임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 나오는지를 1차적인 체크 포인트 부분들 보시고, 실적들이 서프라이즈는 기본 우리가 종목마다 약간 틀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 20%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떤 기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24일 이슈메의 주식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좀 많이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슈메의 주식뉴스공장 10월 24일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